낙골당에서 소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30년 동안 끊어졌던 가족의 시간이 다시 이어졌다. 초겨울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회색 구름이 낮게 깔린 날 정도연은 검은 코트를 여며 쥔 채 낙골당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릴 때까지는 늘 하던 연례 행사처럼 담담하다고 생각했지만 문을 여는 순간 특유의 냄새와 싸늘한 기운이 밀려오자 그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올해도 왔습니다, 세연아. 그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속으로만 딸의 이름을 부르며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 양옆으로 빼곡하게 들어찬 봉화남들 사이로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졌고 사람들의 작은 발소리와 낮은 기도 소리가 섞여 묘한 정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구두 굽소리가 규칙적으로 바닥을 두드리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어린 딸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손에서 놓쳐버린 것 같은 늘 미완으로 남아있는 기억이었습니다. 그가 수십 번은 지나쳤을 법한 복도의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익숙한 칸 앞에 낯선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검은 패딩 점퍼에 낡은 운동화를 신은 앳된 소녀가 작은 어깨를 잔뜩 웅크린 채 봉화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소녀의 옆에는 편의점에서 산 듯한 작은 국화한 다발과 값싼 과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왜 저기?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소녀가 서 있는 봉화남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그가 매년 찾아오는 자신의 딸 정세연의 이름이 적힌 자리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는 눈을 한 번 더 비비듯 가늘게 뜨며 명패를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자신이 수십 년 동안 외워온 딸의 이름과 사진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을 찾은 듯한 표정으로 서 있는 소녀가 향을 꽂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입술이 아주 작게 떨리며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모습에 도연은 문득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습니다. 소녀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봉화남 속 사진은 여전히 젊은 여자의 모습이었고 그 아래 새겨진 이름은 변함없이 정세연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기억하는 딸의 시간은 그 사진보다 훨씬 어린 지점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6살, 병원 침대, 작은 손, 거기에서 끊긴 시간과 지금 눈앞의 사진 사이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공백이 존재했습니다. 소녀는 기도를 마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울음을 억지로 삼킨 듯 표정을 정리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화남 유리문을 한번 쓰다듬고 작게 웃으려다 실패한 얼굴을 했습니다. 엄마, 나갔다 올게. 툭 튀어나온 한마디는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익숙한 듯 소녀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순간적으로 세게 죄어왔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소녀의 얼굴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몸이 쉽게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낙골당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심장 박동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소녀는 마지막으로 향 한 번 더 피워두고 일어서더니 작은 봉투 하나를 유리문 아래에 살짝 끼워두었습니다. 봉투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 글자를 읽으려고 눈을 좁혔습니다. 엄마한테. 세 글자를 확인한 순간 도연의 가슴 안에서 잊고 싶었던 단어들이 한꺼번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딸, 아이. 모두 그에게는 상처이자 죄책감으로 남은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었다가 소녀의 눈과 마주칠까봐
급히 멈추었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숙이며 봉안을 향해 한 번 더 인사하더니 복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연의 옆을 스쳐 지나갈 때 은은한 샴푸 냄새와 함께 그녀의 얼굴 윤곽이 잠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앳된 볼, 야윈 턱선, 어딘가 지쳐 보이는 눈빛. 그러나 그 속에는 묘하게 익숙한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소녀는 그를 한번 힐끗 쳐다봤습니다. 죄송해요. 조금 오래 있었죠? 반말과 존댓말이 섞인 어색한 말투였지만 예의를 지키려는 마음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대답을 하지 못한 채 잠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소녀는 그를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더 묻지 않고 허리를 살짝 숙여 인사를 한 뒤 빠르게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지는 동안 도연의 시선은 다시 봉안암으로 향했습니다. 유리문 안에서 웃고 있는 젊은 여성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눈매, 입꼬리, 얼굴선이 정리되지 않은 기억 속 어린 딸의 모습과 어설프게 겹쳐졌습니다. 세연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아주 작은 소리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납골당의 차가운 공기 속에 금방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서는 오래전 병원 복도의 소란스러움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의료진의 목소리, 급히 서명하라는 서류, 그리고 다시는 돌려받지 못한 딸의 침대.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안암 아래 끼워진 봉투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는 값싼 문구점 종이로 된 것이었고 귀퉁이가 조금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당장 열어보고 싶었지만 이 행동 자체가 누군가의 애도를 훔치는 일 같아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엄마한테라는 세 글자가 계속 눈앞에서 맴돌았습니다. 결국 그는 봉투를 손에 쥔 채 가까운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방금 지나간 소녀의 얼굴과 유리 안에서 웃고 있는 젊은 여자의 모습이 뒤섞여 떠올랐습니다. 낯선 듯 익숙한 눈빛, 이름이 같은 봉안암, 그리고 엄마라고 불리는 존재. 겉으로 보기엔 아무 변화 없는 납골당의 오후였지만 도연의 내면에서는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아주 조금씩 삐걱이며 열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정도연은 납골당을 벗어나자마자 차문에 기대어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작은 봉투가 생각보다 묵직하게 느껴졌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쉽게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지만 바로 출발하지 못하고 두 손으로 스티어링 휠을 꽉 잡은 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납골당에서 본 소녀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고 그 얼굴은 어딘가에서 본 듯한 잔상이 되뇌듯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머릿속 한구석에서는 설마라는 생각이 거세게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그는 그 생각을 단번에 부정하지도 완전히 밀어내지도 못한 채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저 아이 대체 누구지? 그는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내뱉으며 비서실장에게 통화를 걸었습니다. 비서실장은 곧바로 전화를 받았고 도연이 납골당 봉안암 기록을 즉시 확인하라고 지시하자 상황의 심각성을 감지한 듯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운전을 시작하며 소녀가 남긴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었고 그 사진 속에는 갓난아기를 안고 서 있는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은 사진이 오래된 탓에 조금 발해 있었지만 눈매와 광대선은 누구보다 익숙했습니다. 그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내려앉는 듯 했지만 그는 진실 여부를 판단하기엔 아직 증거가 부족하다고 스스로를 말렸습니다. 도연은 회사로 돌아오자마자
비서실팀을 모두 소집했습니다. 그들은 봉안당 관리 기록부터 최근 몇 년의 방문자를 추적하는 데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관리 기록은 이상하게도 특정 시기 이후부터 일부 내용이 누락되어 있었고 담당 직원은 이전 담당자가 모두 처리했다고만 말할 뿐이었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직접 확인하며 이건 누가 손뗀 흔적이야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서류 사이에는 낯선 필체로 수정된 부분이 있었고 날짜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는 행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래전 발생한 실수라고 보기엔 조작의 흔적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회장님, 병원 쪽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서실장의 말에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미 결심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정세연이라는 이름과 그 기록을 조작했다는 점이었고 이는 단순한 실수로 넘길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소녀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한 신원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법적 절차가 있는 부분이었지만 도연은 어떤 형태로든 그녀가 누군지 알아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비서팀이 소녀의 신상을 역추적하는 동안 도연은 혼자 사무실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석양이 진 회색 하늘 아래로 자동차 불빛이 줄지어 움직였지만 그의 시야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소녀의 얼굴과 엄마한테라는 글씨, 그리고 사진 속 여인의 눈빛이 서로 얽히며 그의 판단을 자꾸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이마를 짚으며 오랫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몇 시간 후 비서실장이 급히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그 소녀 이름이 서아린입니다. 고아원 출신이고 최근까지 기초생활 지원을 받으며 혼자 지낸 기록이 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심장이 무겁게 울리는 듯한 감각이 다시 한번 그의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는 말이 이상하게도 불길한 방향으로 이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비서실장을 바라보며 더 확인하라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은 잠시 말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모친 사망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이름이 정세연입니다. 그 순간 도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무실 안의 공기가 얇아지고 들숨과 날숨의 간격이 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책상 모서리를 손으로 짚으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지금까지 억눌러왔던 가능성이 비로소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도시의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을대가 천천히 움직이고 눈빛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세연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그의 낮고 떨리는 속삭임은 어느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닫혀있던 진실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도연은 비서실장으로부터 넘어온 관련 서류들을 책상 위에 차곡차곡 펼쳐놓았습니다. 흰색 서류 더미는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의미 없는 종이 조각처럼 보였지만 도연의 시선은 그 끝에 새겨진 정세연이라는 이름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문서의 겉면을 천천히 따라 쓰다듬으며 오래전 잃어버린 딸의 이름을 눈으로만 되뇌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분해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오랜 죄책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스며오르고 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그는 조용히 중얼거린 뒤 비서실장에게 유전자 감정을 의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비서실장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기에 곧바로 준비해 두었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서아린의 병원 기록에는 오래전 남겨진 혈액 샘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도연은 자신의 검체도 조용히 제출했습니다.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그리고 어떤 오해도 생기지 않도록 모든 절차는 극도로 비밀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며칠 뒤 감정 결과가 회장실로 조용히 전달되었습니다. 하얀 봉투가 그의 책상 위에 내려앉는 순간 도연의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몇 초 동안 봉투를 바라보기만 했고 쉽게 떼어내지 못하는 듯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마침내 결심한 듯 봉투를 열었고 거기엔 단 몇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전적 일치 성립, 직계 가족 관계가 강하게 의심됨. 그 문장을 확인하는 순간 도연의 호흡이 잠시 멎었습니다. 그는 문서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고 재차 확인했지만 문장은 단순했고 오차의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납골 땅에서 본 소녀의 얼굴과 어린 딸의 마지막 모습이 겹쳐지는 듯 흔들렸습니다. 오래된 기억 속에서 손을 내밀고 있던 아이와 낯선 소녀의 슬픈 눈빛이 규칙 없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내 가족이라고? 도연은 믿기 어렵다는 듯 낮게 속삭였습니다. 실내는 조용했지만 그의 심장은 크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바쁘게 깜빡이고 있었지만 그의 시야에는 기억 속 병원 복도의 형광등만이 하얗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료진이 서류를 눈앞에 내밀던 장면, 울음을 삼키며 도장을 찍던 새벽의 공기, 아이를 데려간다는 말 뒤로 사라져버린 병원의 문. 모든 기억이 순간적으로 되살아났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시겠지만 도연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충격이 아니에요. 이건 시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병원 기록을 재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일의 구석구석에서 작은 흔적들이 모이며 오래전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병원의 CCTV는 사고 당일에만 작동하지 않았고 출생 기록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 제작성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보호자 서명란에는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서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문서를 하나씩 넘기며 눈빛을 좁혔습니다. 누가 세연이를 데려간 거지? 그는 분노가 서서히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소리를 내지 않고 차갑게 가라앉아 행동을 이끌어내는 형태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료진의 당시 근무 기록을 요청하고 병원장과의 만남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제 더는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비서실장은 그의 결심을 알아차린 듯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바로 일정 잡겠습니다, 회장님. 도연은 여전히 책상 위의 감정 결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잃어버린 진실의 시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이제 그의 가슴 속에서 거대한 파문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아리는 단순한 어떤 소녀가 아니라 자신에게서 사라졌던 피부치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그 순간 그의 표정에는 혼란을 넘어선 깊은 결연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연함은 마침내 숨겨진 30년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한 다음 행동으로 그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정도연은 병원장과의 만남을 위해 과거 사건 관련 자료를 모두 손에 들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건물 복도에는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스며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오래전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 숨이 답답해졌습니다. 병원장실 문 앞에 다다르자 그의 걸음은 자연스럽게 느려졌습니다. 문을 열기 전 그는 숨을 한 번 깊이 들이마시며
가라앉혀야 하는 감정을 억지로 눌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어린 딸이 누워있던 병실의 희미한 풍경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병원장은 그를 보자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이렇게 직접 찾아오실 줄은. 도연은 말없이 서류철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서류가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병원장의 어깨가 순간 움찔했습니다. 병원장은 불안한 듯 서류를 넘겨보았고 그의 손끝이 한 줄 한 줄을 확인할 때마다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 기록들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도연은 평소보다 훨씬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시 CCTV, 출생 기록, 보호자 정보 전부 조작됐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살펴봐도 그때 병원 내부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병원장은 당황한 듯 안경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책임자가 따로 있었고 저에게도 일부만 보고됐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도연의 시선이 병원장의 얼굴을 파고들었습니다. 당시 병원 이사를 맡았던 강태영 씨가 사고 당일 갑자기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출생기록 관련 직원들을 다른 곳으로 발령냈죠. 병원장의 말은 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이미 알고 싶지 않았던 이름을 다시 듣고도 놀라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오히려 더 어두워졌고 안쪽에서 서늘한 기운이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강태영 그 사람이 이 일에 개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원장은 말없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도연의 손이 의자 팔걸이를 세게 움켜잡았습니다. 침착하게 보이려 애썼지만 그의 손등의 혈관이 두드러지게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병원장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시 제 딸은 분명히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기록에서 사라졌고 병원도 정확한 시점을 기억하지 못했죠. 지금 보니 사라진 게 아니라 누군가가 가려놓은 거였습니다. 병원장은 침을 삼키며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는 저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뒤늦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따님은 확실히 누군가의 손에 의해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도연의 머릿속은 한순간에 복잡한 조각들로 채워졌습니다. 딸이 살아있었다는 사실, 다시 돌아오지 못한 이유, 그리고 할인이라는 소녀의 어머니가 그 딸이었다는 가능성. 그 사실이 모두 강태영이라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원장을 뒤로 한 채 천천히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형광등 아래에서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고 그 그림자는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시간을 그의 발 뒤에서 잡아당기는 듯 했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 이르렀을 때 바깥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 위에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세연아, 얼마나 힘들었니?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속에는 죄책감과 슬픔이 극도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시 눈을 뜨자 그 표정에는 단단하게 굳은 의지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할 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도연은 휴대전화를 꺼내 비서실장에게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강태영의 모든 기록을 가져오세요. 전부입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30년 전 끊겨버린 진실의 실체가 이제 막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고 도연은 그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결심으로 병원을 뒤로하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정도연은 강태영의 사무실 건물 앞에서 차에서 내리며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고 그 아래 서 있는 그의 표정은 날이 서 있었습니다. 비서실에서 미리 수집한 자료 파일이 그의 손에 들려 있었고 손가락이 파일을 쥘 때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미세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지난 세월 그가 억눌러온 분노가 조금씩 터져나오는 듯 날카롭게 번졌습니다. 그는 곧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상층부로 올라갔습니다. 층수를 알리는 전광판의 숫자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그의 심장은 묵직한 고동음을 내며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고 깔끔하게 정리된 복도가 나타났고 끝에는 강태영의 이름이 적힌 문이 단단하게 닫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흔들림 없이 그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강태영이 놀란 얼굴로 일어나며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십니까, 회장님? 갑자기 찾아오시다니. 도연은 말을 끊듯 서류철을 그의 책상 위로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서류가 탁 소리를 내며 펼쳐졌고 강태영의 표정이 그 순간 경직되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바라보려다 천천히 시선을 들어 도연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도연의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30년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증거가 모두 나왔습니다. 강태영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손을 들어 서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하지만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병원 CCTV 고장 기록, 보호자 서류 위조, 출생 기록 수정 흔적, 당시 의료진의 진술.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오해일 겁니다. 오래된 서류들은 누구든 변명하지 마요.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돌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내 딸을 빼앗은 것도 사라지게 만든 것도 그 때문에 내 가정이 무너진 것도 전부 당신이 한 일이죠. 강태영은 처음에는 부정하려다 도연의 눈빛에 눌린 듯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그는 느리게 의자에 기대며 비웃음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국 이렇게까지 오셨군요. 도연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이제는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흥분하십니까? 당신이 가진 모든 걸 부러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강태영의 속삭이듯 낮은 목소리에는 오래된 질투가 스며 있었습니다. 당신은 뭐든 가졌죠. 젊은 아내도 예쁜 딸도 성공도.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미묘하게 올라갔습니다. 그 차이를 내가 조금 조정한 것뿐입니다. 그 말은 도연의 분노에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었습니다. 그의 호흡이 가빠졌지만 그는 주먹을 쥔 손을 억지로 내려다보며 감정을 눌렀습니다. 당신은 사람의 인생을 장난처럼 다뤘어요. 내 딸은 평생 고통 속에서 살다가 결국 혼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신 때문에. 강태영은 잠시 말이 없었다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예상 밖이었죠. 그 아이 그렇게 될 줄은 나도 몰랐습니다. 도연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그 말 한마디는 겉으로 드러난 뉘우침도 억울함도 아닌 무책임한 회피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결국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는군요. 도연은 차갑게 말했다. 그의 말투는 서늘했고 방 안의 공기까지 식어버린 듯 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저지른 모든 일은 법정에서 드러날 겁니다. 숨을 곳은 더 이상 없어요. 강태영은 처음으로 얼굴색을 잃었습니다. 잠깐 회장님, 그게 무슨... 도연은 그의 말을 끊으며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비서실에서 이미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검찰에 직접 제출할 겁니다. 강태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도연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그의 눈에 두려움과 조급함이 섞여 있었지만 도연은 그런 감정조차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나서며 도연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내 딸은 이제 더 이상 당신 때문에 울지 않을 겁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사무실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강태영의 숨소리만 들릴 만큼 적막해졌습니다. 도연은 복도를 걷는 동안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제 진실은 드러났고 다음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도연은 서아린의 주소가 적힌 서류를 손에 쥔 채 오래된 연립주택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건물 외벽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좁은 골목에는 차가 2대만 지나가도 꽉 찰 만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벨을 누를까 말까 한동안 고민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낸 지금 그녀에게 사실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은 분명했지만 어떻게 전해야 할지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손등에는 긴장으로 인해 잔뜩 힘줄이 돋아 있었고 깊은 주름 사이로 망설임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결심한 듯 벨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소녀는 그의 예상보다 훨씬 더 지친 표정으로 문틈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아, 그때 그 아저씨 왜 여기까지 왔어요? 할인의 목소리에는 경계와 피곤함이 동시에 묻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말문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말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잠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손짓했습니다. 할인은 망설였지만 그가 가져온 서류철을 보고 표정이 조금 더 굳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작은 카페의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좁은 테이블 위로 종이컵 2개가 놓여 있었지만 둘 다 손대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병원 기록, 출생증명서 조작 자료, 그리고 유전자 감정 결과였습니다. 이건 뭐예요? 할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할인아, 이건 너와 너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도연은 감정 결과지를 그녀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너와 나의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예요. 할인은 종이를 잡지도 못한 채 손끝만 떨었습니다. 관계라니 무슨 말이에요? 그런 말 갑자기 하면 난. 그녀의 눈이 커지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그녀에게 직접적인 충격을 주기 싫었지만 더 이상 돌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내 외할아버지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할인의 표정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내려둔 양손을 꼭 쥐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 말 갑자기 들으면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도연은 그녀의 눈물이 맺히는 것을 바라보며 마음이 깊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후퇴한다면 더 큰 상처를 남길 거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내 딸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갈라놨고 그녀는 혼자서 널 키우며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 말에 할인은 갑자기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동안 난 혼자였고 엄마도 혼자였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요?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분노, 혼란이 동시에 뒤섞여 있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갑자기 나타난 거냐고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도 지우지 못한 죄책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입술을 조금 떨며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너무 늦었어요. 하지만 다시는 널 혼자 두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은 진심이었지만 할인의 마음을 당장 움직이기에는 너무 벅찼습니다. 그녀는 의자에서 급히 일어나 얼굴을 돌렸습니다. 전 모르겠어요. 너무 갑자기예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할인은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카페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점점 멀어져 갔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혼자 남은 도연은 깊게 몸을 숙여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복잡하고도 무거운 감정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붙잡을 수 없다는 사실과 이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결심이 동시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슬프면서도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와도 됩니다, 할인아.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긴 세월 끝에 되찾은 가족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서아리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방문을 힘껏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은 방 안에 크게 울렸고 그녀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카페에서 들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고 그 말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규칙 없이 빨라졌다가 느려지기를 반복했고 눈가에는 자연스럽게 뜨거운 물기가 고였습니다. 그녀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떡해. 하지만 아무리 아니라고 속으로 되뇌어도 도연이 내민 서류와 유전자 감정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대충 닦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시선이 방 구석에 놓인 오래된 상자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남겨두었던 유품 상자였습니다. 평소에도 잘 열어보지 않던 상자였지만 지금은 상자의 존재만으로도 심장이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할인은 무릎을 꿇고 상자를 조심스럽게 끌어당겼습니다. 먼지를 털고 뚜껑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아주 희미하게 퍼졌습니다. 그 냄새는 오래된 종이와 약한 화장품 냄새가 뒤섞인 향이었고 할인은 그 냄새만으로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지갑, 작은 스카프, 어머니가 쓰던 낡은 약 봉투, 그리고 편지들과 사진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젊고 건강해 보였으며 품에 꼭 껴안고 있는 아기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사진의 가장자리에는 무언가 눌려 찢어진 흔적이 있었지만 사진 속 두 사람의 표정은 분명했습니다. 따뜻하고 작지만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려는 표정. 그 표정을 보는 순간 할인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그녀는 부드럽게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상자 안을 조금 더 뒤지다 한쪽 구석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볼펜으로 적힌 글씨는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아버지께.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그녀의 숨이 멈춘 듯 했습니다. 할인은 손을 입가에 가져가 떨림을 억누르며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접혀있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고 그 종이를 펼치는 동안 그녀의 손끝은 계속 떨렸습니다. 편지에는 정갈한 글씨로 몇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살아 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언젠가 꼭 다시 뵙고 싶습니다. 제 아이가 자라면 꼭 아버지를 소개하고 싶어요. 제가 가졌던 모든 오해를 풀고 다시 웃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한 여성이 평생 품어온 마음과 갈망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하리는 편지를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질 만큼 꽉 쥐며 울음을 삼키려고 애썼지만 결국 조용한 흐느낌이 방 안에 번졌습니다. 엄마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이렇게 힘들게 혼자. 편지를 들고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숨겨왔던 이야기, 말하지 못했던 진실, 그리고 언젠가 꼭 다시 만나고 싶어 했던 그 아버지라는 존재. 그 아버지가 바로 오늘 자신 앞에 나타난 그 남자라는 사실이 너무 뒤늦게야 드러났습니다. 하리는 천천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다시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엄마가 원했던 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제야 그녀는 도연이 카페에서 보여준 진심 어린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늦었지만 진심이었고 두렵지만 다가오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끝내 전하지 못한 마음을 대신 받았다는 생각이 들자 할인의 마음에 가볍지 않은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가에는 아직 눈물이 남아 있었지만 그 눈빛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편지를 가방에 넣고 검은 패딩을 들었습니다. 외투를 걸치며 문을 나서기 전 방 안을 돌아본 그녀의 표정은 슬프면서도 결심이 담긴 표정이었습니다. 확인해야 해. 하리는 천천히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단 하나였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기다렸던 자리, 그리고 자신이 처음으로 진실을 마주해야 할 납골당으로. 서아리는 새벽 공기를 가르며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 새벽의 공기는 차갑고 서늘했지만 마음속에는 묘하게 뜨거운 것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어머니의 편지가 들어 있었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종이가 흔들리는 소리가 미세하게 들렸습니다. 그 작은 소리조차 할인의 심장을 조용히 두드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버스에서 내려 납골당을 향하는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골목은 어둡고 한산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어머니의 편지 마지막 문장이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뵙고 싶습니다. 그 문장이 그녀의 발걸음을 납골당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하리는 잠시 서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새벽이라 문이 아직 닫혀 있을 줄 알았지만 유리문 안쪽에는 불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밀어 조심스레 들어갔습니다. 납골당 특유의 차가운 공기가 몸을 감싸며 다가왔지만 오늘은 그 냄새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그녀는 그 빛을 향해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채 봉화남 앞에 앉아 있는 남자. 그는 한 손으로 봉화남 유리를 쓰다듬고 있었고 어딘가 아픔이 묻은 어깨선이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도연이었습니다. 하리는 말없이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가 봉화남 안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 조용하고 너무나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 공간에 살아있는 사람은 그가 아니라 봉화남 속 딸인 것처럼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누군가의 기척을 느낀 듯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도연의 눈은 놀람과 슬픔 그리고 기다림이 한꺼번에 뒤섞인 듯 깊게 흔들렸습니다. 하리는 떨리는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그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바로 옆에 서자 도연의 손가락이 아주 천천히 굳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사람처럼 멍하니 할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인은 가방을 열고 어머니의 편지가 들어있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두 손으로 조심스레 펴서 도연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엄마가 남긴 편지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확실했습니다. 도연은 망설이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고 천천히 펼쳤습니다. 종이를 읽는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마지막 문장에 이르렀을 때 눈가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두 손으로 가만히 내려놓고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에는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되찾은 가족에 대한 깊은 감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리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너무 갑작이라서 혼란스럽고 무섭기도 해요. 그런데 그녀는 잠시 숨을 들이켰습니다. 엄마가 다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곳이 여기였다는 건 알겠어요. 도연의 눈이 천천히 크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려고 했어요.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그녀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 침묵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손은 분명히 한 사람을 향해 내밀어진 손이었습니다. 하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스쳐갔지만 그 두려움 뒤에는 작게나마 따뜻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울음을 참고 있었지만 그 손을 잡은 채 고개를 떨구며 흐느낌을 조용히 삼켰습니다. 할인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이전과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무언가 시작되는 순간의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봉하남 앞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이자 딸이었던 정세연의 사진이 두 사람을 향해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이 공간만큼은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아주 조용히, 아주 자연스럽게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